원의 이제 접선의 방정식.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그거는 여기서는 뭘 하냐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직선하고 이렇게 접하는, 그죠? 직선하고 이렇게 접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정보가 뭐냐, 이런 거예요. 원하는 정보가. 자, 이거를 좀 우습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 이제 반짝반짝 태양이고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돌덩이가 막 지나가요. 그럼 여기서 이거죠. 지구하고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아, 물론 이제 지구 궤도가 원 궤도는 아니지만, 그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그죠?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경계로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바깥으로 나가면 상관이 없는 거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뭡니까?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 경계가 뭡니까? 이제 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2차 함수를 할 때도 그렇고 뭐 다른 거를 할 때도 앞으로 항상 하게 될 건데, 어떤 원도 일종의 함수는 아니지만, 그죠? 식으로 나타내는 어떤 그래프 모양인데, 이런 것들을 항상 직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게 직선 아니라 다른 방식의 운동하고도 어떻게 보면 이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지금 같은 경우에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를 잘 알면, 만약에 원하고 이런 뭐 포물선 같은 거의 관계도 충분히 식만 잘 다루게 되면 똑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이 직선을 다루게 되는데, 그럼 이 직선을 다루는데 어떤 요소로서 구분해서 다룰 건가, 종류가 좀 있을 건데, 자, 그게 첫 번째가 접점입니다. 먼저 설명을 할게요. 먼저 적을게요. 두 번째가 기울기고, 세 번째가 외부점입니다. 자, 이거는 꼭 원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항상 요 세 개를 다루게 돼요. 그럼 접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제 원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이 점에서 혹시나 충돌이 발생하는가, 만나는가, 이거죠. 이걸 알아보는 거죠. 이 점에서 내가 원하는 건 이 점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바깥에 애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니면 또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만나는가,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녀석의 운동 방향을 이제 보고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기울기가 이제 주어진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기울기를 가졌을 때 만나는가, 그럼 어떤 기울기를 가졌을 때 만나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바깥에 있는 물체가 일단은 지금 여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있다고. 외부의 어떤 점에.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 부딪힐까?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이거 세 개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 우리의 의문점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접점, 기울기, 외부점, 요렇게 묻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운 2차 함수도요, 직선하고 만나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 그 자세히 보면 요거 세 개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른 더 복잡한 함수들도 배워요. 그러면 그런 함수들도 꼭 직선하고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때도 항상 접점, 기울기, 외부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요 세 개의 유형을 풀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다 푼 거예요. 자, 그러면 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푸느냐, 우리 앞에서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한다는 거는, 그죠? 결국은 뭡니까, 그죠? 판별식 0이거나 또는 뭡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거나. 이 결국 두 개 이겁니다. 두 개 이거. 그래서 여기서는 원에서는 항상 뭐 쓴다? 판별식보다는 이거 쓴다 그랬죠. 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그리고 여기서는 공식도 하나 배울 거예요. 이 공식은 충분히 이것도 충분히 간단한 거라 그랬잖아요. 판별식에 비해서 이것도 충분히 간단한 건데 얘는 그거보다 더 간단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서. 너무 간단해서. 자, 근데 공식이 두 개가 있는데 접점이 주어질 때 공식이 있고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공식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공식은 지금은 추천 안 합니다. 지금은 추천 안 합니다. 이거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고 지금은 이거 몰라도 얼마든지 빨리 풀 수 있어요. 굳이 여기서는 외워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추천 안 해요. 근데 이제 접점이 주어졌을 때의 공식은 이거는 추천합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그냥 바로 쭉 쓰면 바로 답이에요. 뭐 공식을 응용한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래서 얘는 추천을 합니다. 근데 기울기가 주어진 공식은 크게 추천을 안 합니다. 책에서 보면 마침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요게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쓰는 공식입니다. 물론 외워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막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굳이 지금 애써서 안 외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저기 기하 벡터 가면 원뿐만이 아니라 타원, 쌍곡선 또는 포물선에 포괄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걸로 제가 몽땅 한 방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그 공식 하나 외우면 이 공식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굳이 얘를 지금 따로 외워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외워놔도 큰 쓸모도 없습니다. 이 시간 별로 안 줄여요. 이거는 충분히 빨리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외워서 좀 쓰고 싶다. 나는 다른 거 빨리 다 익히고 좀 시간도 좀 남는다. 그러면 외우세요. 그러면 외우세요. 괜찮습니다. 필요 없는 식은 아니란 거예요. 지금 당장 크게 필요한 식이 아니란 거지. 자, 두 번째 접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은 요겁니다. 요거. 이거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기 보면 자, 제곱은요 이렇게 곱하기처럼 이렇게 바뀌고요. 1차 항은 평균처럼 바뀝니다. 이거 두 개 익히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한 식입니다. 이거 간단하고 정말 유용한 식이에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다. 이때 1, 루트 3에서의 자 넣어봅시다. 1 넣고 루트 3 넣으면 이 식에 만족하죠. 만족하려면 이거 4 돼야 됩니다. 그죠? 4죠. 1하고 루트 3 넣으면 이 식에 만족하죠. 그러면 이제 1, 루트 3은 이 원 위에 있는 접점입니다. 그죠? 자, 이 원이 있고 요 접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x제곱은 자, 제곱은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곱하기처럼. 그럼 여기서 x1은 바로 접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을 바로 집어넣어서 1x. 그 다음에 y도 이래 됩니다. y제곱은 y1, y 이래 되거든요. 그 y를 집어넣어서 루트 3y는 4. 자, 이게 답니다. 이게 바로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그러니까 알면 그냥 바로 읽으면 돼요. x 더하기 루트 3y는 4. 이게 그냥 바로 완성된 겁니다. 이게 너무 쉽죠?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우리가 항상 추천했던 이거 있잖아요. 그죠? 판별식보다도 더 쉬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반지름하고 같은 거. 자, 이거보다도 이제 너무 빠르니까. 그리고 외우기도 쉬워서 이렇게 추천하는 겁니다. 이게. 자, 두 번째 식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 가끔씩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쭉 갈 때 얘를 요렇게 정리하기 전에 요럴 때 만약에 x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도 x제곱은 x1, x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근데 이 x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점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요 경우는 굳이 나 이렇게 쓰기 싫은데 해서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시키자면 요것도 해볼게요. 요거 예를 들어서 x-a의 제곱이다. 이 경우는 x1 빼기 a, x 빼기 a. 자, 요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랑 똑같죠? 제곱은 곱하기처럼. 제곱은 곱하기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다. 그러면 이게 이런 겁니다. 뭐 2, 1 플러스 루트 3. 이게 접점인 거죠. 이 원위의 점입니다. 뭐 이거 한 칸씩 이동한 거니까 그죠? 요거 한 칸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쉽게 그냥 만들었어요. 그죠? 2 집어넣으면 1 되고 1 플러스 루트 3 집어넣으면 또 없어져서 4 그냥 금방 됩니다. 요게 접점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이거에 따르면 2 빼기 1 그럼 1인 거죠. 그죠? 이제 써볼까요? 그냥 2 빼기 1 그 다음에 x 빼기 1 더하기 얘는 1 플러스 루트 3 빼기 1 y 빼기 1은 4. 자,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렇게. 예. 그래서 점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요 공식을 그죠? 요렇게 되는 거. 또 추가하자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 그죠? 요렇게 바뀌는 거를 조금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참고로 요거 있잖아요. 재밌는데 우리 2차 함수 있죠. 중학교 때 배운 아니면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거기에 적용해도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실제로 됩니다. 요거는 2차 형태의 함수에서는 함수라기보다는 2차 형태의 곡선에서는 요게 다 돼요. 이제 나중에 배울 뭐 쌍곡선, 타원 여기도 이제 적용됩니다. 이게 원래 이제 그걸 이제 같은 그룹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상당히 유용하다. 요거는 접점이 주어졌을 때 요 공식은. 그래서 요 공식은 외워라. 근데 이제 외부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딱히 특별한 공식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여기서 배운 거를 응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정도 익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기본은 뭐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하는 거 해주고 만약에 공식 쓸 때 있으면 공식으로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필수 예제 17번. 자, 이때는 자 봅시다. 기울기가 주어진 겁니다. 기울기가 요 직선이 요렇게 이거와 평행한 직선. 자, 원에 접하고 이거와 평행한 직선. 그럼 얘는 y는 2x 플러스 3이니까 자, 이거와 평행한 직선은 그죠? 기울기가 2이고 그죠? 기울기가 2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접하는 직선 찾으시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기본은 그거죠. 기울기가 2인 직선은 간단하게 2x 플러스 b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y를 넘겨서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중심이 0, 0이고 그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합니다. 루트 5분의 0, 0 집어넣으면 b 1에 되는 거죠. 자, 그게 뭐하고 같다? 반지름하고 같다. 2. 그럼 b는 풀마 2 루트 5. 다 됐습니다. 2x 풀마 2 루트 5. 자, 이게 답이에요. 자, 여기서 판별식은 별로 안 구합니다. 판별식은. 제일 귀찮은 거죠. 자, 공식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한번 풍가해 봅시다. 공식을 굳이 안 써도 그죠?
정말 쉽게 풀리죠. 그게 왜냐하면 미지수 형태가 되게 쉬워서 그래요. 여기서 b 요것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빨리 풀립니다. 물론 공식을 외운다 뭐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없어도 된다는 거지. 뭐 아는데 뭐 내가 이걸 굳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막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일단은 요걸로 이제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접점할게요. 원위의 점. 그러면 이걸 원래대로 풀면 이래야 돼요. 2,1을 지나는 직선은 y 빼기 1, m에 x 빼기 2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mx 넘어가서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와 원의 중심인 0, 0 자,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0, 0 집어넣으면 없죠. 그럼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자, 이게 얼마다? 반지름인 루트 5다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럼 옆에 넘겨서 제곱하면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넘겨서 제곱하면 5m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요거 넘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m 제곱 넘어오면 플러스 4m 넘어오면 플러스 4 그래서 m 플러스 2의 제곱은 0 돼서 m은 마이너스 2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그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5 요렇게 구해집니다. 됐죠? 그죠? 물론 이제 요걸 이제 굳이 이쪽으로 넘기자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a는 2,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그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점이 있으면 딱 보세요. 점이 들어가면 이 점 때문에 식이 좀 늘어나서 식이 조금 길어져요. 자, 근데 앞에 봅시다. 기울기가 주어지면요 이렇게 식이 안 길어집니다. 그냥 b가 이렇게 깔끔해요. 그래서 얘가 풀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풀려지죠. 이게 이제 원에서 우리가 푸는 방식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근데 이제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원 위의 점 공식 이용하면 봅시다. 바로 어떻게 돼요? 2x 그 다음에 플러스 y는 5 예, 끝입니다. 이게 바로 나와요. 말도 안 되게 편하죠. 지금 이까지 걸린 시간에 비하면. 그래서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게 공식이 너무 쉬우니까. 물론 이제 이 공식에 대한 증명은 저기 이제 미적분 정도 가면 좀 쉽게 됩니다. 지금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대로 공식 외워서 쓰면 돼요. 여기서. 공식 외워서.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398번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요런 겁니다. 그죠? 10 위에 또 4, 마이너스 1. 자, 원 위의 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접점인 거예요. 접점.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x1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1 플러스 2, y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10 요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하고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으면 됩니다. 여기 4 집어넣으면 3 되죠? 3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y 플러스 2는 10.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y는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x 그죠? 마이너스 3에 2니까 마이너스 1 돼서 넘어가면 플러스 11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접점 공식은 여러분한테 이제 적극 추천합니다. 요거 익혀서 빨리빨리 푸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점입니다. 외부점. 점 밖에, 원 밖에 이 점에서 원의 접선 끄는 거죠. 자, 이거 맹 우리가 이제 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을 만듭니다. y 빼기 4 m에 x 플러스 2 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플러스 4는 0. 자, 이쪽으로 넘겨서 다 정리했죠. 자, 이거 하고 원의 중심인 0,0하고 이 거리를 구하는 거죠.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된다? 반지름인 2가 되면 된다. 그게 이제 접선인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루트 m제곱, 그 다음에 또 플러스 1, 그죠? x 개수제곱, y 개수제곱. 그 다음에 00 집어넣으면 없어질 거고, 위에 2m 플러스 4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가 되면 되는 거죠. 반지름하고 같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죠? 넘겨서 제곱하면 되는 거예요. 넘겨서. 자, 그러면 4m 제곱 8, 16m 플러스 16은 넘겨서 제곱하면 4m 제곱 플러스 4. 자, 없어지고요. 그죠? 16m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그럼 m은 마이너스 4분의 3. 다 된 겁니다. 다 된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을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다 풀린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푼 거는 이제 이겁니다. 이거 다른 풀이로 되어 있는데 저 이 풀이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이 풀이는 여러분들이 그 미적분 가면 3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이거 접점 구하는 거 이 유사한 거 똑같은 거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풀이에요. 이게 거기서 좀 유용한 풀입니다. 이 첫 번째 풀이가 약간 이제 공식을 이용한 풀이고 이쪽에 되면 이제 기울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외부점일 때 그 미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좀 있거든요. 이제 그거하고 좀 유사한데 거기 가면 이게 충분히 연습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 적힌 풀이를 익히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상황에서 그다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만 해지는 거예요. 복잡만. 우리가 내가 앞에서 설명했던 기울기 주어졌을 때 공식을 굳이 외우지 말라 하는 것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외우면 물론 나중에야 조금 편해지겠지만 그냥 지금 이 배우는 상황에서는 복잡하게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줄로 쫙 가버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안 헷갈리고 그 나중에 부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지 이런 풀이는 솔직히 안 권합니다. 안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딱 정하면 이런 거예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그죠?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라. 이거 이용해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거는 공식 써라. 이 공식.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원밖에 한 점, 외부점에서 끊는 거는 다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라.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원과 직선은 항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데 접점일 경우에만 유용한 공식이 있어서 잠시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